자, 어제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 폭도들,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한 사건이 발생했죠. 법원이 공격받은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입니다. 최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법원뿐만이 아니었죠. 헌법재판소도 침탈을 일부 당했습니다. 3명이 담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시도했어요. 이들은 무엇을 노리고 이런 무모한 행위를 했을까요? 어저께 같이 제 딸하고 고등학생 딸하고 TV를 보다가 애가 쇼크를 먹었어요. 어떻게 저게 어디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한참 준법 교육도 받고 사회 교육도 받고 하는 학생들한테 정말로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아프리카나 외국에서 발생할 법한 일이 이 가장 세계에서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했어요. 그것도 법원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신인도에서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갉아먹는 거죠. 대한민국을. 자, 이 헌법재판소까지 공격을 당합니다. 현행범 3명 체포했다. 윤 지지자 집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까지 침탈합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이 무풍지대가 공격을 당한 사건이었죠. 대법원 긴급 대법관회의 개최. 헌법재판소에 담을 3명이 넘어서 침탈했다는 거죠. 이들의 주장은 부정선거 자체가 내란이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지지자들 헌재까지 행진. 헌재는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자,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극우 유튜브 등 배우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하겠다. 극우 유튜버들이 생중계에서요. 그 침탈 사건을 다 증거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막 지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는 정말로 이거 중죄거든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법원을 침탈하게 되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주 건조물 침입죄, 게다가 손상까지 일부는 다치기까지 했잖아요. 경찰도 뭐 한 7명 정도 다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특수공무집행의 상해까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극우 유튜버들 정말로 생존이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 정말로 어마무시한 일을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일. 지금 겁날 거예요. 본인들도. 그래서 저는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제가 분석한 영상입니다. 이건 누군가 개입됐다. 분명히 이건. 왜냐하면 그 솜씨로 봐서 건물을 때려 부수고 서버실까지 침입을 해서 서버를 손상을 시키고 CCTV까지 없애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 물까지 뿌리면서 서버실에 생수통을 가지고 막 물을 막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이게 보통의 시위와는 달라요. 특수한 뭐가 개입이 됐다. HID 전직 오비들 HID 요원이 개입했다라고 제가 분석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양문석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를 또 합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부는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김건희가 예전부터 전직 오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통화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제보 등이 계속 있다라고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뭔가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안보실 별동대를 의심을 했습니다. 이 별동대는 속초에서 근무했던 중령 출신의 고위 간부, 군 간부가 국가안보실의 별도의 별동대로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국가안보실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제2차장 산하인데 인성환 차장 밑에 있는데 통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별도 통제하는 사람 누구겠느냐? V1, V2밖에 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종에 개입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했었어요. 제가 추정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제보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또 신의 한수에서 신혜식 씨가 신의 한수에서 폭로 영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2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신의 한수에서 결정적인 제보를 하나 합니다. 폭로를 해요. 그래서 과연 돈은 어디서 왔을 것인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활동들을 하려면은 자금 출처 저는 어제 영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에 특활비가 쓰였을 것이다. 막대한 자금이 쓰였을 것이다라고 저는 의심을 했죠. 왜냐하면 별동대가 있으니까 공식 조직이 있으니까 이 TF팀이 있는데 별동대에 거기에는 뭐 방첩대, 그다음에 정보사 방첩대, 그다음에 HID 원. 그다음에 특수전사령부 뭐 이런 데서도 이제 파견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이버 사령부 뭐 드론 부대 이런 데도 같이 이렇게 TF팀이 꾸려졌나 봐요. 그래서 활동하는 국정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TF팀에. 그러니까 특활비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을 해봤습니다. 자, 신혜식 씨의 폭로 내용을 볼게요. 신혜식 씨. 신의 한수. 극우 유튜버 중에 한 명이죠. 전광훈이 총사령관인 것 같아요. 같이 열심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자입니다. 본인이 공개합니다. 문자를 받았답니다. 이 지점을 공격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답니다. 이게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 돌고 있나 봐요. 본인이 폭로를 해요. 잘 보이지, 확대해도 잘 보이지는 않아요. 뭐 한남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공격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 그거 유튜버들 막 수사한다고 하니까 지들들 양심 폭로하는 거야. 폭로하면서 지들끼리 내부 총질도 하고 저놈 때문에 그래. 지금 다 죽게 생겼어. 그거 유튜버들 다 죽게 생겼어라고 지금 막 폭로하는 거야. 본인은 본인의 주장은 그래요. 본인은 원칙을 지키면서 가급적이면 평화 집회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자들 박광배와 목격자 K를 지목을 합니다. 계속 폭력 집회, 그다음 미신고 집회 등을 유도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뒤에서 선전선동하면서 본인은 유튜브만 찍더라라고 이제 폭로를 합니다. 본인은 뒤에서 박광배와 목격자 K가 비공식 미신고 집회를 주도하면서 폭력행위 등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박광배와 목격자 K를 조사해야 된다. 특히 서부지방법원 사태 때 1,300명 정도가 현장에 극우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폭력이 관련된 자들이 있었는데 주로 박광배와 목격자 K가 주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박광배의 실명도 본인이 공개합니다. 권세민, 목격자 K는 권유라고 폭로를 합니다. 특히 이 목격자 K의 신분이 불분명하다. 이 홍콩과 미국에서 근무하거나 있었다고 했는데, 공부했다고 했는데, 영어를 잘 못한다. 그래서 의심스럽다라고 폭로까지 합니다. 권유라고 합니다. 목격자 K는. 그래서 목격자 K는 혹시 신분이 불분명한 거 봐서는, 오비 출신의 HCID과도 연관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추정입니다, 추정. 본인 신분이 불분명하다고 하잖아요. 특히 양문석 의원이 오비 연루설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HID 관련해서.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인물 박광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박광배 여기 나오죠. 자, 잔민전의 카톡 내용입니다. 박광배 있죠. 여기. 잔민전과 친해 보니까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이 박광배가 잔민전한테 김민전 의원 국힘에 얘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한동훈, 안철수, 김여지, 김상욱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당사에 넣어대고 하니 1층에서부터 보안팀장 및 경찰들이 민원은 지금 안 받는다며 막더라고요. 혹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본회의 중이어서 제가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동훈, 안철수, 김여지, 김상욱. 자, 이 내란 특검 관련해서 그리고 윤석열 탄핵 관련해서 찬성을 했던 자들이죠. 자, 얘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박광배가 국힘에 민원을 넣는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잔민전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보니까 하는 패밀리처럼 계속 아주 친한 거야. 박광배 실체가 그거라니까. 자, 잔민전 한번 보세요. 뭔가 있죠? 자고 있죠, 국회에서. 계속 잡니다. 잠이 많아요, 보니까. 자,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한 자입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이 백골단이 어제 서부지방법원 침탈 사건에 등장합니다. 백골단. 이 여자 맞지 않아요? 이 여자. 비슷하게 생겼죠? 자, 서부지법 폭도들 중에 김민전이 국회로 불러들인 백골단이 있었네. 딱 걸린 거야. 뉴탐사에서 또 하나 폭로합니다. 퓨리틴 컴퍼니 소속이랍니다. 이 용역업체예요, 보니까. 퓨리틴 컴퍼니 소속의 백골단. 자, 이 시위 현장에서도 부스를 차려놓고 있습니다. 특수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뭔가 이상합니다. 게다가 양문석 위원회, 자, SNS 볼게요. 정부 법원 폭동 HID 오비 연루설. 정부사령부 소속 특수공작부대 HID의 퇴역 군인이 오비가 서부지법 폭동을 주도했다는 HID 부대의 오비 연루설이 제보와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폭도들에 대한 긴급 수사로 내란 지속 상황에서 오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시급하게 해소시켜야 합니다. HID 오비들이 관련돼 있다라는 연루설 제보가 있답니다. 제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충 나오는 거예요. 통밥이 나옵니다. 왜 이런 행위들이 생겼는지 나옵니다. 나와요. 자, 2023년에 HID 갔던 이후 김태우 1차장 국회 발언. 2023년도 6월 달에 HID 부대를 방문합니다. 속초. 지가 왜 가냐고 김태우가.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때 대통령과 김태우가 같이 가기로 했답니다. 이때부터 내란을 이미 준비했던 거죠. 뭔가 모종의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김태우는 국가안보실 1차장은 외교야, 외교. 2차장이 국방안보. 그러니까 인성환이 관련된 거죠. 여기는 군은 정보사령부 소속 HID 북파공작원이니까 이 부대를 왜 방문하냐고 지가. 이상한 거죠. 그 당시에 윤석열 가려고 했는데 외부 일정 때문에 못 가고 김태우 혼자 갑니다. 혼자 가서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며 뻐끔뻐끔. 정말 열받았대요. 그 부대원들이 사무실에 담배 피니까 김태우가. 앞만 봐도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2023년 12월 달에 계엄 1년 전 12월 달에 HID 요원 중령 하나가 대통령실에 발탁됩니다. 상당히 이례적 인사다. HID 북파공작원이 왜 대통령실에 특채돼서 오냐고. 그다음 별동대로 인성환 지가 통제를 못 한다는 거야. 국회에서 지가 증언했어요. 국회의원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V1, V2의 통제를 직접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내란 사태 1년 전에 2023년도 12월 달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북파공작원 HID 부대 출신 현직 군인이 전격 발탁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직전까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속초 HID 부대에서 근무한 현직 장교 중령이랍니다. 재작년 12월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 대응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팀은 비권에서 미사일 쏘면 그 정보 분석하는 부대랍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HID는 뭡니까? 북파, 파괴, 소요 이런 거잖아요. 그거 암땡 이런 거. 그런 업무를 하는 그런 HID 요원이 왜 들어오냐고.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 재작년 6월에 2023년도 6월에 국가안보실 김태우 1차장이 지와 관계도 없는 지는 외교인데도 강원도 속초에 있는 HID 부대를 방문해 북한 침투 훈련 등을 점검한 것을 두고 내란 획책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그래서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지만 범인이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갑니다. 누가 이자들을 통제를 할 것인가? 통제를 했을 것인가? V1, V2밖에 없다. 국가안보실 우위는 실장 우위는 누구예요? 대통령. 계속 대통령 짓을 대신했던 대통령 사사건건 국정에 관여했던 김건희를 의심하는 겁니다. 계속 본인이 위기에 처하고 나서 계속 전화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전직 오비들한테 계속 전화합니다. 올드보이, 퇴역한 HID 부대장 또는 요원들과 소통을 누군가는 하고 있는 거야. 이 중령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국가안보실에 누군가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 작업이 의심하는 이유가 보통 솜씨가 아니야. 막 날라다닙니다. 이 서버실에 들어가가지고 생수통 들고 서버실을 파괴행위를 하는 거야. 서버를 다 뽑고 보세요. 법원의 서버를 누가 침탈할 생각을 하겠냐고. 보통의 폭도 실력이 아니에요. 이건 특수한 솜씨라니까. 뭔가 개입이 돼 있어. 여기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판사까지 7층 판사 개인 사무실에 있는 7층까지 가서 침탈하고 판사를 뒤지고 다니냐고. 찬경 어디 있어 소리 지르고 다닙니다. 영상 보니까 찬경 어디 있어 잡아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다행히 찬경 판사 이 3시에 판결했거든요. 바로 빠져나왔대요. 폭도들이 진입한 시각이 보니까 3시 10분 15분이래요.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찬경 판사는 탈출을 했습니다. 앞만 봐도 이상한 거야.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 나와봐 점검해. 뭘 점검해? 서버실을 이렇게 이제 망가뜨립니다. 물통 들고 서버 가까이 가서 고장 내려고 막 물통 들고 설치입니다. 자, 이 너무 과격하다는 겁니다. 벽을 다 이 타이로 대리석을 다 깨부수고 통유리를 깨부수고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셔터문도 따고 들어가요.
영상으로 생중계합니다. 지들끼리. 다 범죄행위 증거도 남잖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처벌 증거를 남긴 거예요. 지금 막 지우고 있다고 내 지금. 지우고 있다고 하는데 보세요. 수화기 들고 문까지 시건장치까지도 지금 부수고 있잖아요. 천경 어디서. 공포의 밤이었을 겁니다. 판사실을 저렇게 문을 팍 차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튜브 찍어대요. 자, 저렇게 하고 싶을까요? 무법천지죠. 뭐 이게 뭡니까 이게. 방패로 창문을 경찰 방패를 뺏어서 또 창문을 깨는. 예, 이 솜씨들이 판사실이죠. 판사실을 뒤집니다. 판사실을 막 뒤져요. 7층입니다. 3층에서 끝난 게 아니라 7층까지 올라가요. 지금 판사 개인 사무실까지 떼거지로 몰려가서 판사 차은경 판사를 수색하고 다닙니다. 자기들이 경찰입니까? 검찰입니까? 수색하고 다니게. 끔찍하잖아요. 이 복도에 7층에 몰려 다니고 있는 거야. 찾겠다고. JTBC가 단독으로 찍은 건데, 자, 이런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준법을 해야지, 법을 지켜야죠. 국가가 없는 거지 이러면은. 이런 사태를 최상목은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새벽 3시에 했는데 11시, 낮에 11시에 돼서 최상목 성명서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폭력행위를 수수방관한 거죠. 방치한 거죠. 그래서 최상목도 용서가 안 돼요. 내란의 공범이 맞는 것 같아요. 내란 우두머리 윤 구속에 법원 난동까지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했다. 머니투데이 보도. 오늘 아침 보도입니다. 이제 조기 대선으로 넘어갔어요. 정치권에서 다 인정하고 있어요. 이제 끝났다. 법원까지 저렇게 침탈했는데 어떻게 법원과도 싸워, 헌법재판관서 싸워, 공수처 싸워, 검찰과도 싸워. 어떡하자는 거야, 윤석열 변호인들. 윤석열을 계속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자꾸. 나는 같은 편인가 싶기도 해요. 윤석열한테 보복하려는 것 같아. 석동현, 윤갑근.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보복하는 것 같아, 보니까. 계속 악수만 두는 거야. 정말 변호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한테 도움이 안 되는 행위들만 해요. 도움이 안 되는 행위들만 합니다. 송파에서 석동현이 공천 신청에다 탈락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서울 청주 상당에서 공천 출마하려고 했다가 거기도 실패하고 윤갑근이도 자기들 정치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극우의 이미지를 각인을 시키고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마 두 사람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한테 지금 고발됐나요? 두 사람 고발된 것 같은데 선전선동이잖아요. 그래서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이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힘의 권성동, 권영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윤상현도 어저께 뭐 이상한 얘기 했대요. 무사하지 쉽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선전선동죄를 왜 그토록 국힘에서 빼려고 했는지 특검법에서 그 이유를 알겠죠. 이 폭도들을 두둔을 한다니까. 법원을 침탈한 자들을 두둔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 너네 때문에 폭력행위가 발생했다. 경찰이 명패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행위가 발생했다. 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 의무 복무 경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명패를 뭐 착용하고 있습니까? 그거하고 폭동 발생한 거 관련도 없잖아요. 왜 핑계를 댑니까? 말이 안 되는. 권성동이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자, 부역자의 얼굴을 기록하자. 이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 자, 자랑스러운 국회의원들.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명단과 이름입니다. 강명구, 강성구, 구자근부터 해서 조지현까지. 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내란 행위자의 동조를 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행위입니까? 역사가 기록할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과연 누가 이들을 기획하고 이 서버실까지도 침탈합니다. 이거죠. 누가 돈줄을 했을까? 어떤 자금이 있었을까? 과연 누가 시켰을 것인가? 얘네들의 목표는 간단하잖아요. 목표는 간단합니다. 내란 소요 사태를 일으키겠다. 윤석열 지금 완전히 글로키 상태. 한 달 후면은 아마 거의 파면될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전에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뭔가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내전을 일으키고 싶은 거야. 그 전문가가 누구다? HID. 전직 HID 오비 요원들.
아직도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인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새로운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지시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자꾸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긴급 상황들이. 과연 정말로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이 국정원의 자금이 특수활동비가 쓰였을 수도 있어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자들, 유튜버들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번에 김혜선 목사가 얘기했잖아요. 김건희의 고모. 돈 안 주면 안 움직인다, 얘네들. 돈 줘야지 움직인다라고 하잖아요. 전광훈도 얘기합니다. 5만 원씩 주겠다, 집회 참석하면은. 또 들리는 얘기 이해하면은 7만 원, 8만 원. 젊은 친구들은 뭐 12만 원, 13만 원 집회 참석하면 일당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그럽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이려면 1,300명 움직이고 몇만 명 움직이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돈이 쓰였을까도 철저히 규명이 돼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침탈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이 사법부를 지키고 헌법재판소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역사는 제대로 다 굴러가고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봐서는 잘 굴러가고 있어요. 차질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2월 말쯤, 2월 중순에서 말이면은 변론 종결이 끝납니다. 그래서 보름 이내에 재빨리 신속하게 판결을 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런 폭력 행위를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구나, 바로 내 일이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서둘러서 재판 끝낼 거예요. 이러다 내가 당하겠구나, 더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또 한 축, 윤석열 형사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도 하루속히 재빨리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구속이 실행이 됐죠. 구속됐고, 또 공수처도 어제 검사들도 어저께 봉변을 당했어요. 공수처 수사관 한 명이 다쳤답니다. 이 폭도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다치기까지 했다고 해서 아주 지금 열받아 있어요. 112에 신고하고 나서야 간신히 나왔다고 그래요. 이 차량을 둘러싸고 공수처 검사들이 타고 있는, 수사관과 검사가 타고 있는 차량을 둘러싸고 막 흔들어 댄 거야. 수백 명이 흔들어 대고 막 위협하고 휴대식 불빛 비추고 하니까 위협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한 명이 다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열받아 있어요. 헌법재판관도, 헌법재판소도 열받아 있고, 대법원도 열받아 있고, 공수처 검사도 열받아 있고, 국민도 화나게 하고, 지금 이 검사들까지도 화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완전히 폭발 직전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널리 공유해 주시고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